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여름과 가을 편이었습니다. 중년인 애순이와 관식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네요. 금명이의 나레이션을 보면서 엄마 피를 이어받은 금명이가 엄마 이야기를 수필처럼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4회에 걸쳐서 여름과 가을 편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화죠. 모든 것을 길러내는 여름의 기세에 내 어린 부모가 자랐다고 하던 계절이었습니다. 한여름밤의 만선이었는데요. 여름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죠. 여름은 변덕이라 얼마나 아픈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 여름이 지나니 변덕스럽고 아픈 계절로 바뀌게 되네요. 저는 중년들의 연기도 이 드라마를 단단하게 밀고 가는 힘이라고 봅니다. 조연들인 중년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죠. 학실을 연발하는 부선장도 너무 재밌고요. 이모들의 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연들의 연기가 참 감탄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5화 한여름밤의 만선입니다. 애순이의 친할머니가 평생을 애써서 모았던 돈을 꺼내죠. 그게 애순이가 부딪히게 되는 절망에서 일어서게 되는 힘이 되죠.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옛날 부모들이 그랬었죠. 언젠가 자식들을 위해서 쓸 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모아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순이 친할머니가 줬던 배값은 공교롭게도 가을의 시작점, 그러니까 금명이가 유학 때문에 괴로워할 때 엄마 애순이가 꺼내든 집 파는 값이랑 또 비슷하죠. 애순이를 살게 했고 금명이의 꿈을 이루어주는 희생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드라마는 엄마와 부모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또 사람 이야기를 하죠. 금명이 나레이션처럼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고을 사람들이 같이 키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겠죠. 자, 5화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장면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5화 마지막에 배에 오르는 애순이네 가족 장면이 나오죠. 영화에서 보던 미장센 아닌가요? 예전에 조세,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나오던 장면 같죠. 아름답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별들, 은하수에 별똥별이 지나가는 것 같더니 그게 서서히 애순이네 배로 바뀌죠. 그리고 은하수에 배가 떠 있습니다. 왜 저 은하수를 배경으로 했을까? 금명이 손을 잡고 배에 오르면서 바다의 용왕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입담을 애순이가 또 털어놓죠. 왜 그럴까?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단연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다시 찢어지게 가난해진 애순이네죠. 이를 잡을 수 없는 관식이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애순이네가 큰 위기로 내몰리게 되죠. 그런데 친할머니로 인해서 배를 사게 됩니다. 만선의 기쁨도 누리고요. 가장 행복해 보이던 때였습니다. 배에 글씨를 써달라고 하는 관식이 말해 애순이가 손사래를 치죠. 여자가 배에 오르면 재수가 없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명이가 무심코 배에 오르죠. 애순이가 놀라서 금명이 손을 잡았다가 같이 배에 오릅니다. 그때 엄마 금명이 말은 애한테 그런 세상을 주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엄마가 먼저 상을 엎었다고 그러죠. 애순이는 금명이가 잡녀가 될 뻔했을 때도 상을 엎어버렸었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금명이의 인생을 엄마가 상을 엎어서 길을 바꿔줬죠. 금명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순이 엄마 광래도 금명이 잡녀 안 시키려고 했고 물질 안 하게 하려고 했죠.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애순이를 위한 길을 만들어뒀습니다. 애순이 친할머니에게 사정을 하면서요. 그게 애순이를 살리게 됐죠. 배가 은하수를 미끄러집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 하나가 드라마에서 엄마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그려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은하수를 배경으로 했을까 싶죠. 아름다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은하수에 떠있는 배라는 이미지는 엄마의 헌신과 사랑이 시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시인인 애순이에 맞게 말이죠. 은하수는 무수한 별들이 얽혀서 끝없이 확장되는 밤하늘이죠. 단순한 꿈의 공간이 아니죠. 배가 그 은하수를 천천히 나아간다는 것. 금명이가 엄마 애순이와 아빠 관식이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배는 바다에서 생계를 잇는 평범하고 조그만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런 평면적인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은하수 위를 유영하는 배는 금명이의 잠재된 꿈과 가능성을 실어 나르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재탄생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미신의 경고를 무릅쓰고 배에 오르죠. 상을 엎는 것과 마찬가지인 과감한 결단으로 금명이를 배에 태웁니다. 배가 은하수라는 공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가난과 제약이라는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더 깊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한 인간의 헌신이 또 다른 인간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여줍니다.
대단한 것을 해주고 마련해줘서가 아니죠. 사람이 미신 같은 한계를 벗어나서 꿈꾸는 것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또 결국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엄마이긴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시리즈 내내 나오는 건 엄마 외에도 우연히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가 앞선 봄 시리즈에서 애순이 이모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죠. 사람이 끝은 착해야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산 여관방에 도와줬던 사람이 결국 애순이가 도둑으로 몰릴 때 억울한 애순이를 구해줬던 식모였습니다. 양아버지의 새엄마가 도의적인 장학금으로 밀린 방세를 내줬고요. 주인집 할머니가 쌀떡을 채워줍니다. 이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또 사람은 바로 엄마였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벗어나서 은하수처럼 넓은 세상, 꿈꾸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거고, 그 사람들 속에 대표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겁니다. 은하수 같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는 금명이잖아요. 너무 가난하거든요. 어쩌면 그 가난으로 인해서 금명이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유혹에, 대리시험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엄마와 아빠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열매도 남의 것이라면 줍지 말라고 가르쳤던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그러죠. 가난이 그렇게 지긋지긋했었지만요. 그래서 나락으로 갈 뻔한 금명이가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가게 됩니다. 은하수를 보는데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엄마가 자식의 운명에 새로운 별자리를 그려놓는 거죠. 드라마의 엄마들은 운명을 늘 지겨워했거든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게 자식을 은하수 같은 광활한 세상으로 가게 하는 배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 8화에서 엄마 애순이는 엄마 광래의 흔적이 생생한 절대 팔 수 없을 것 같은 그 집을 팔아버리죠. 금명이가 꿈꾸는 유학의 꿈을 위해서입니다. 또 좋았던 건 별똥별이 배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보면서 설마 저 별똥별이 배가 된다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네 싶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장면을 드라마로도 볼 수 있게 되네요. 별똥별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배가 됩니다. 대체 왜 별똥별이 배로 바뀌는 연출을 했을까 싶죠. 별똥별은 순간적으로 빛나며 사라집니다. 엄마가 미신을 무릅쓰고 금명이의 앞길을 열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느린 전환, 별똥별이 배가 되는 전환은 엄마의 희생이나 사랑이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의 삶에 깊고 지속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별똥별의 찰나의 빛이 배로 변하면서 은하수 위를 떠가는 모습은 엄마의 사랑이 순간적인 어떤 섬광에서 시작해서 자식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항해를 이끄는 힘으로 이어진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엄마 광래가 중요한 두 번의 순간에 애순이에게 나왔던 겁니다. 첫 번째는 셋째 동명이를 출산할 때 옆집에 차가 있다는 걸 기억시킨 게 엄마죠. 둘째는 집을 떠나 이사를 갑니다. 오직 금명이를 위해서 애순이가 결단을 했는데요. 그때 명치 끝에 죽은 아들 동명이를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마 애순이입니다. 그 애순이가 너무 짠한 엄마 광래가 위로를 해주죠. 애순이는 엄마가 있다면 이걸 다 풀어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애순이를 광래가 위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여름과 가을 시리즈 내내 엄마 광래와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애순이는 엄마를 더욱 보고 싶어합니다.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이 은하수를 미끄러지며 가는 배처럼 그렇게 살면 사라진다는 힘이라는 거겠죠. 엄마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찬가지겠죠. 애순이 친할머니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순이가 친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되면 엄마 안 보고 싶어져 라고 묻죠. 그러니까 친할머니의 대답이 살아봐라 그게 되나 라고 합니다. 나이든 할머니 역시도 인생의 긴 항로를 이끄는 힘이 엄마라는 이야기죠. 별똥별이 은하수 위를 떠가는 배로 표현되던 장면,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희생하는 엄마를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광래가 또 보이죠. 엄마 광래가 바닷가를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영상 1화 리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 컴컴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닷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게 괴로운 광래였습니다. 그 광래가 다시 애순이를 키우죠. 그 어린 애순이 손을 잡고 바닷가 밤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풀샷으로 잡았죠. 엄마 광래와 애순이는 아주 조그맣게 나옵니다. 배경은 컴컴하고요. 오로지 엄마 광래가 든 아주 작은 등불만이 컴컴한 화면에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수한 많은 별들이 배경으로 나오죠.
은하수처럼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 컴컴하고 어두운 바닷가를 조그맣고 연약한 별 같은 등불 하나를 들고 갑니다. 엄마 광래가 애순이 손을 잡고 나가거든요. 애순이는 그 엄마 광래를 늘 그리워하고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새 시집을 가야만 했던 초라한 엄마였는데 그 엄마도 애순이 삶을 어떻게든 지키고 이끌었던 힘이었던 겁니다. 애순이가 별이 쏟아지는 은하수에 배를 타고 천천히 나가고 있었다면 엄마 광래는 그 별이 쏟아지는 어둡고 컴컴한 밤바닷길을 애순이 손을 잡고 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초라한 엄마였다고 하더라도요. 이 장면, 이 은하수에 미끄러져가는 배 장면이 1화에 나왔었던 광래가 어두운 바닷길에 등불 하나를 들고 애순이 손을 잡고 나아가던 장면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무척 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폭삭 소가수다 6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